미친 폭락이냐 미친 폭등이냐, 시장의 방향성은 바로 오늘부터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나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하고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계속 떨어지는 것이며 도대체 언제쯤 오를지, 아니 오르기는 할지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승과 하락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 전쟁 이슈로 지금 유가가 5%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는 바이든이 했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허리케인 헬렌 피해 현장 순회 도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석유시설 공격 지시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유가 오르는 게 자산시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힘들게 물가 잡고 금리 내린 상황에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해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절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에 오늘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죠. 그래도 전쟁이 크게 번지지 않는다면 유가 말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 찬스가 될 것으로 보고 남은 현금 비중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이든이 정신줄 놓은 게 아니라면 석유 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또 지금 미국 동부에서 항만 파업을 4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항만 파업은 원자재 공급을 늦추고 물류 비용 증가, 무역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불러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였죠. 그래도 이 문제는 다행히 임금 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고 최종 합의가 끝날 때까지 일단 파업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이 엔케리 청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아직 이르다고 얘기해주면서 엔케리 청산 우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물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음으로는 어제 경제지표 발표인데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비트코인은 60K 밑으로 내려갔었으나 시장에서는 이는 높은 수치가 아니고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라는 말로 달래주면서 금방 60K 위로 올라와 주었죠.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개월 동안 평균치가 최저로 나왔습니다. 또 서비스 지수 PMI 발표도 있었는데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으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로 나온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해 주었습니다. 모두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시장은 계속 경제지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건 좋긴 한데 이래서 안 좋아,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며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발표인데요. 바로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죠. 이 발표들은 그 어느 지표보다 고용시장의 현황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이 발표들을 제일 눈여겨보고 있죠. 만약 비농업 고용지수가 12만에서 11만 정도 나오고 실업률도 상회한다면 큰 폭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예측치가 좋게 나온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하면서 큰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발표죠. 발표는 오늘 저녁 9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여 만약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폭락이 나오더라도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측치가 좋게 나온다고 한들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어 이란의 석유시설과 핵시설을 타격하게 된다면 5차 중동전쟁급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그동안 물가 잡으려고 오랜 시간을 고금리로 유지했는데 만약 전쟁이 확산되어 유가가 더 크게 오른다면 그 시간들이 허송세월이 되겠죠. 지정학적인 문제는 경제를 하루아침에 박살낼 수 있는 인플레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불안 요소, 엔케리 청산과 항만 파업은 불안함이 모두 해소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남은 상황인데 이 발표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해소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불안 요소,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험이죠. 위 리스크들은 폭락이 나온다고 한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든 TGA 잔고 같은 것들을 풀면서 금방 회복시킬 수 있지만 전쟁 이슈는
회복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에 가장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시기가 금리 인하 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계속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일 뿐 매도는 없습니다. 하락은 금방 회복할 것이고 대선까지는 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너무 크게 번지지 않는 선에서요. 여러분들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움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어려운 말들 없이 영상 만들면서 힘쓰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1K와 60K 부근에 숏 포지션, 롱 포지션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방향성이 애매하다는 걸 시사해주죠. 전쟁이 확장될 것이냐 마냐, 고용시장 지표가 좋게 발표될 것이냐 마냐로 반반 갈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번 지정학적 이슈와 고용시장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먼저 아래로 털고 위로 상승하는 그림이 예뻐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래소로 유입시키는 매도의 움직임을 모두 끝내고 거래소의 유입량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 거래소로 보낸다는 건 팔기 위해 보내는 것이고 개인 지갑에 보유한다는 건 상승을 전망하기에 홀딩하려는 것과 같다는 건데 이러한 움직임은 채굴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같고 강한 상승 신호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1년 불장 때도 거래소 유입량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은 불장을 맞이했었죠. 거기에 크립토컨트 주기용 대표는 지금 고래들의 수익 실현 지표를 보았을 때 고래들의 수익이 크지가 않다. 즉 고래들의 수익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같고 큰 하락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매 고점 때마다 고래들이 큰 수익을 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를 보시면 안전자산인 금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인 이슈와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높아진 금값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해주죠. 그래도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유의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크립토 뉴스 몇 개 정리해드리면 어제 비트와이즈에서 리플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SEC와의 재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를 타고 ETF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ETF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증권으로 오해받았던 코인들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리플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리또속이라는 그 악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리플은 브라질의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결제 서비스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네요. 브라질이어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브라질은 솔라나 ETF를 최초로 승인시키고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브라질 GDP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죠. 또 우루과이까지 암호화폐를 정식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남미 국가들까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 불장과 다르게 이번 불장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해주기도 합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이라 많이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이 처음 생겼을 때,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집중해서 꼭 이번 불장 투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